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동방케이블입니다. 일단 동방케이블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일단 한국 기업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미국 기업도 아닙니다. 바로 중국 기업이고 중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해저 케이블, 네, 해상풍력 케이블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해상 케이블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대표적인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좀 말씀드린다면 딱 한 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2개가 유럽 기업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일본, 그리고 LS, 네, 한국의 LS, 마지막으로 동방 케이블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해상 풍력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기 주도 업종으로 저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실제로 현재 관련 핵심 기업을 2개 기업을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2개 기업 전부 약간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LS 같은 경우는 제가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기업이죠. 네, 해상풍력 숨겨진 핵심 기업, 10년간 10배 성장, 예, 해상풍력은 앞으로 10년간 10배 이상 성장합니다. 해저 케이블, ESS, 글로벌 탑픽, LS, 실적 폭발, 확실시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네, 9월 4일에 분석해드렸습니다. 정확히 이틀 전에 분석해드렸죠. 현재는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 당시에 64,300원이었는데 현재는 67,600원이죠. 정확하게 이날, 네, 정확히 저점에서 분석해드려서 변곡점에서 분석해드렸고, 꽤나 이제 가파른 그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약간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석해드리는 동방케이블은 어떤 기업이냐? 일단 기술력 자체는 LS와 별 차이가 없어요. 일단 기술력만 봤을 때 이 유럽 기업 프리지미안이라는 기업이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4개 기업 정도가 기술력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그래서 딱히 기술적인 경쟁 우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아주 조금씩, 뭐 예를 들어서 LS 같은 경우는 뭐 500km까지 갈 수 있다. 동방 케이블도 뭐 500km까지 갈 수 있다. 그에 반해서 뭐 넥상스 같은 경우 유럽의 다른 기업은 뭐 550km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십 킬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딱히 이쪽에 대한 기술 경쟁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차세대의 그런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전력 손실률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기업들은 비슷한 그런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 왜 5개 기업밖에 없느냐? 참고로 풍력 기업도 많고요. 풍력 터빈 기업도 많고 태양광 기업 말할 것도 없죠. 정말 많죠. 전기차 기업도 많고 배터리 기업도 많습니다. 다만 그에 반해서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핵심적인 풍력에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저 케이블 기업은 5개 기업밖에 없느냐? 기술력이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해상풍력을 통해서 이제 해상풍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케이블을 통해서 변전소, 그리고 다시 변전소에서 이렇게 육상 발전소까지 가는 곳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죠. 그런데 일단 바다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에만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코팅에 대한 능력이라던가 전력 손실률을 줄인다거나 송전 효율, 특히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내구성이죠. 바다 깊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구성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쪽에서는 독과점 산업이고, 저는 독과점 산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성장하는 산업에서의 독과점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사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기업밖에 안 써요. 뭐 프리지미안이 아무리 경쟁력이 뛰어나건 다른 기업들이 있거나 상관없이 사실 동방 케이블만 하더라도 전 세계 탑급의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고요. 특히나 가격 경쟁력은 아예 상대가 안 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 기업만, 해상풍력 관련해서 자국 기업의 그런 기술력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동방 케이블은 매년 30% 이상의 성장률을 앞으로 10년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1등의 해상풍력 시장은 다름 아닌 중국이고요. 전 세계 해상풍력의 수요량도 50% 이상, 전 세계 50% 이상을 중국 하나 국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50% 이상을 동방 케이블과 뭐 다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동방 케이블도 훨씬 더 이제 큰 규모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해저 케이블 비중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전력망, 5G망 혹은 인프라망 이쪽에 망에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 나오는 기업이고, 동방 케이블이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동방 케이블과 나머지 한 개 기업 정도가 거의 중국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 동방 케이블을 가져갈 수 있는 수요 정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설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상풍력에 대한 성장성이 떨어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네. 앞으로 3년간 지금까지 중국에 설치된 물량의 2배, 2배 가량이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3년 동안 말입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물량의 2배 정도가 앞으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더라도 결국 중국 해상풍력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고, 특히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경쟁력 부분에서 2개 정도 기업밖에 이제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이라는 특성상 다른 기업들도 많지만 해저 케이블만 보고 봤을 때에는 결국엔 동방 케이블과 이제 다른 이제 기업만이 거의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 경쟁력에 대한 차이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진입 장벽이 너무나 높은 그런 고부가가치 시장이고요. 특히 이제 동방 케이블 같은 경우도 뭐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최초입니다. 중국에서 거의 기술 경쟁력이 압도적이죠. 네, 500kV의 그런 해저 케이블에 대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특히 중국의 탈탄소 역시나 진심이죠. 최근에 미국과의 그런 패권 전쟁 심화로 인해서 뭐 중국과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대한 협약이 깨졌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역시나 진심입니다. 중국의 배터리 시장, 태양광 시장, 풍력 시장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봤을 때 특히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이제 유럽과 그리고 미국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성장성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 따라서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는 매우 리스키하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요. 다만 사람마다 다르게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전 세계 1등 그리고 탑급의 기업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 그리고 유럽에서는 중국 기업이 애초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한국의 LS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왜 제가 동방 케이블을 조금 더 주목을 하느냐, 사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특히 이 센티멘트 심리를 보다 보면 전 세계 국가가 미국 유럽만 있는 줄 알고 아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 유럽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앞으로도 전 세계를 이끌 국가는 미국 유럽이 아닙니다. 신흥국이죠. 전 세계 성장을 이끌 국가는 신흥국이에요. 인구의 증가도 말도 안 되게 많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장성이라던가 대출의 증가율, 신용화폐의 증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신흥국의 성장을 이끈다는 것만 봤을 때에도 선진국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의 소비의 대시장이라는 점에서 물론 중요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시점에서 신흥국에 대한 주목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조은마 기분노 텔레그램방에 긴 글로 신흥국과 원자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었죠. 저는 이쪽에 대해서도 여전히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이고, 추후적으로 이제 변곡점이라던가 지지란이 발생할 때마다 지분을,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뭐 신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그리고 중국이라는 특성상 이 동남아 시장에 대한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요. 사실상 이 동방 케이블이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가격 경쟁력에서 워낙에 뛰어난 면이 있기 때문에 신흥국들은 돈이 없죠. 따라서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가파르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신흥국들이 하고 있는 에너지 투자만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화석연료 에너지예요. LNG 터미널이라던가 LNG 플랜트 혹은 정유화학 플랜트, 이쪽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이 원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도 밀려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추후적으로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만약에 동남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개화를 한다면, 동남아 외에 이제 제3국들의 그런 시장에 본격적으로 개화를 한다면 어떤 국가의 기업들이 가장 날뛸 수 있겠느냐, 당연히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저는 꽤나 장기적으로 주목을 해야 한다는 점이고, 지금 당장만 보더라도 전 세계 50% 이상에 대한 수요를 중국 하나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꽤나 주목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LS와 더불어서, LS는 투자 중에 있죠. 현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동방 케이블도 어느 정도는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 중국에서도 점유율이 40% 이상의 동방 케이블 하나가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 점유율의 40% 이상을 동방 케이블 하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방 케이블은 사업 비즈니스도 얼마 없어요. 첫 번째 육상 케이블, 그리고 해상 케이블, 마지막으로
해상 케이블에 대한 공정, 이렇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여기서 특화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중에 해상 케이블의 점유율이 40%가 넘어요. 네, 매출 점유율이 40%가 넘습니다. 그만큼 해저 케이블에 매우 특화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캐펙스에 대한 그 증가, 그러니까 설비에 대한 증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3년 동안 지금까지 설치된 해상 풍력의 2배 이상이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까지는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30%, 올해는 오히려 역성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수주가 지금까지의 수주가 굉장히 꽉 차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내년부터의 실적에 대해서는 꽤나 가파른 그런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40% 이상, 40% 이상은 내년 1년 동안 성장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워낙에 크다는 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남아 시장, 제 삼국에서는 자국력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그런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방 케이블에 대한 분석이었고, 해저 케이블에 대한 성장성,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핵심 기업 2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저는 해상풍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